너무 오랜만에 수업이어서 어디를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을 배우고 어떤 문제를 풀었던 건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서 간단하게 복습을 시켜주면요. 지금 3단원인 지수함수를 하고 있었어요. 지수함수는 뭐 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프 하나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래프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해서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이 모양이 지수함수인데요. 이 a 값의 범위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그래프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었어요. 1보다 클 때는요 0,1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의 증가함수고요. 반대로 왼쪽은 x축에 점점 가까워지는, 즉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프가 0과 1 사이일 때는 이게 반대로 생기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0,1짜리 그래프는 반대로 이렇게 생깁니다. 큰 줄기는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다. 두 그래프 모두 0,1 여기 0 대입하면 a 0제곱 1 나오는 건 이해하죠? 0,1을 통과할 것이며 각각 x축이 점근선이 된다.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 뭐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등등은 어차피 도형의 이동, 여러분 이번 시험범위였죠? 도형의 이동과 연계되는 거라서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y는 2의 x 빼기 3제곱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면은 이거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시험범위였고 이거 원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시키는 거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다. 요것만 찾을 줄 알면 되는 거고 어떻게 그릴까라고 할 때는요. 요 점을 중심 삼아서 그리시면 됩니다. 0,1을. 여기에서 0,1이라는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되면 3,2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 그래프는 3,2라는 이 점을 지나가면서 밑이 1보다 크니까 왼쪽과 같이 증가함수로 그리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오른쪽은 쭉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왼쪽은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아래 y는 1이라는 직선을 점근선 삼아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돼요. 그럼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거 갖고 이것저것 푸는 거였고요. 그래서 핵심은 지수함수 그래프는 딱 두 종류. 이해가죠? 밑이 1보다 큰 경우, 밑이 0과 1 사이인 경우. 어느 점을 반드시 통과한다? 점근선이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 있는 문제 4개는 나중에 다시 풀어보세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5번부터 116페이지 5번부터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한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큰 줄기만 이해하도록 하세요. 문제가 뭐냐면요. 대소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3의 0.5제곱과 4제곱근 27과 세제곱근 9를 놓고 세수의 대소를 비교하시라는 문제예요. 이런 게 있었죠. 양수일 때는요. AB의 대소가 AN제곱, BN제곱의 대소와 일치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는요. A가 크잖아요. 그 자연수 제곱하면요. AN제곱 쪽이 더 커요. 뭐 증명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전에 이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학교 때. 뭐 루트 24와 5를 비교할 때. 둘 다 양수잖아요. 그쵸? 둘 다 양수일 때는 어떻게 비교해요? 제곱해서 24와 25를 비교되는 거잖아요. 그쵸? 25가 크니까 얘가 더 크겠네. 이런 식으로. 그 얘기예요. 지금.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1단원 지수할 때는. 그래서 마찬가지인 게 이것도
똑같이 양수니까 똑같이 적당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이 제곱근을 다 없애고 싶은 거죠. 요거 2분의 1 제곱인 거 기억나요? 이거? 다시 첫 번째 게 3의 분수 쓸게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가죠? 요거는 27의 몇 제곱? 이렇게 이거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라가면 그거 기억났어요? 엄마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서 바깥에 나간 이 숫자가 분모예요. 이렇게 기억나요? 요거는 뭐예요? 9의 3분의 1 제곱이고요. 밑이 다른가요 혹시? 밑은 사실 다 같은 거예요. 다 3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2분의 1, 4분의 1, 3분의 1 분모가 2, 4, 3인데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12죠? 그래서 이거를 모두 12제곱씩 해서 그것들을 갖고 대소를 비교해도 됩니다. 근데 숫자가 좀 커지겠죠. 이거는 3의 6제곱이고요. 이건 27의 3제곱이고요. 이거는 9의 4제곱이 돼요. 이거 자체로는 크니까 요거를 3의 3제곱처럼 바꿔주면은 아 이건 3의 9제곱이겠구나 라는 거고 이것도 3의 제곱으로 바꿔주면은 3의 8제곱이겠구나. 따라서 이게 1등, 2등, 3등이겠구나. 이렇게 했던 게 지수 처음에 배울 때 했던 방식이에요. 이게 이해 가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요 단어는 이제 지수 함수니까 함수에 걸맞게 풀어보겠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잠깐 보였죠? 셋 다 밑이 3인 거예요. 첫 번째 거는 3의 0.5제곱이고요. 자, 요거 27의 4분의 1제곱, 27은 3의 세제곱이므로 얘는 3의 4분의 3제곱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해 가요? 졸려요 또? 이제 6분 했는데 졸려요? 이거 2분의 1로 쓸까 봐. 요것도 9의 3분의 1제곱. 9는 3의 제곱이므로 이건 3의 3분의 2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모두 밑이 3짜리인 3이니까 1보다 크겠죠? 밑이 3짜리인 지수함수를 이렇게 그리면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x 좌표에 2분의 1을 대입하고 4분의 3을 대입하고 3분의 1을 대입하겠다 이거예요. 아, 이게 확실히 분수는 그 대소 비교할 때 좀 불편해. 그치? 그 원래 소수가 대소 비교할 때 편한 거지. 0.5, 0.75, 0.6666이에요. 그쵸? 그래서 0.75인 4분의 3을 대입할 때가 제일 큰 값을 갖겠죠. 보다시피. 3의 4분의 3제곱이 함수 값으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0.6666, 3분의 2일 때가 그 다음 높이. 이해 가요? 0.5, 2분의 1일 때가 제일 낮은 높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등, 2등, 3등이다를 그래프로 확인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이해 가요? 이걸 전체를 똑같이 n제곱해도 상관없고요. 지금처럼 하나의 그래프에서 그 정의역의 값이 클수록 함수값도 커진다. 왜? 이건 증가함수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지금 여기서 누가 지금 생쥐하고 있냐? 내가 생쥐하고 있지? 니들은 의자에 앉아서 꿈뻑꿈뻑 눈만 꿈뻑이고 있고 그러다가 졸려가지고 또 눈 감고 있고 이씨. 자, 요거 앞에 2 있는 거예요. 그쵸? 없으면 2 생략된 거죠. 루트 0.5는 0.5의 2분의 1제곱을 뜻해요. 0.25가 0.5 제곱인 건 이해가죠. 0.5의 제곱을 3분의 1제곱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해가요? 0.125는 0.5를 몇 번 곱한 거예요? 3번 곱한 거죠? 0.5를 세제곱한 거를 5분의 1제곱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각각의 지수가 2분의 1, 3분의 2, 5분의 3 소수 고치면 0.5, 0.6666, 0.6이죠. 지금은 밑이 0.5, 즉 1보다 작아요. 감소함수죠. 그래서 밑이 0.5짜리인 지수함수 그리면 감소함수로 나올 거고요. 여기에 각각 정의역 값, 0.5 값, 0.666 값, 0.6 값을 대입하면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작은 정의역일수록 큰 함수값을 가져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제일 큰 값을 가는 거고요. 2등은 얘, 3등은 얘가 되는 겁니다. 아닌데?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등, 2등, 3등.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걸 모두 공통 자연수 제곱식을 시켜서 다 이렇게 자연수화 시켜서 풀었다면은 지금 이 문제는 이제 그래프에서 정의역에 따라 증가함수고 감소함수니까 증가함수면은 정의역이 큰 값일수록 최대값, 감소함수면은 정의역이 큰 값일수록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그런 사실로 푼다라는 걸로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오늘 아주 그냥 이 배신자들 야, 쉴 거면 다 똑같이 한날 1시에 쉬면 안 돼? 그럼 나도 쉴 수 있잖아. 문제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은 함수는 y는 2에 2x 빼기 4제곱 더하기 5고요. 정의역의 범위는 2부터 4까지입니다. 자,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석이긴 해요.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정의역을 찾아내고 그 정의역 범위 내에서 가장 높은 값은 어디, 가장 낮은 값은 어디를 찾아내서 이게 최대 최소야를 찾는, 그러니까 정의역과 치역을 구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연습을 하는 건데, 조금 더 쉽게 풀기 위해서는요, 어차피 이거 밑이 어때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애들? 이거 어떤 그래프를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는 건지 찾을 수 있겠죠? 밑이 얼마짜리인 지수함수예요? 밑이요? 4예요. 다시 할게요. y는 2에 요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 가죠? 다시 1차식이 나오면 요렇게 고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요렇게 1차식이 나오면 1창 계수로 묶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수법칙 때문에 얘가 얘인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나와야 이거 두 개 곱해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었어? 따라서 이게 얼마예요? 4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요, 밑이 4짜리인 지수함수였던 거예요, 사실은. 얘는 사실 얘인 거죠. 이래야 여러분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얘는요, 이 그래프를요, 이만큼, 오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평행이동 백날, 첫날 해봐야 증가함수인 게 바뀌진 않잖아요. 증가함수 평행이동 해보세요. 증가함수지. 그쵸? 감소함수 평행이동 해보세요. 감소함수지. 따라서요, 이거 어차피 증가함수일 걸 안단 말이죠, 우리가. 밑이 4, 1보다 크잖아. 따라서 증가함수가 아까 뭐라 그랬어? 정의역 중에 큰 값을 대입할 때가 최대값이 나올 거고요. 작은 값을 대입할 때가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 그리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두 개 대입하면 끝나요. 그래서 최대값은요, x에 4를 대입할 때, 그럼 2에 4 대입했으니까 얼마야? 4제곱 더하기 5 되겠다. 그치? 그럼 16 더하기 5니까 21이죠? 이게 최대값일 거고요. 최소값은요, x에 2를 대입할 때. 그럼 이게 얼마? 2의 0제곱이죠? 0제곱은 1이니까 1 더하기 5에서 6 나오겠죠.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저 봐요. 또 졸고 있죠. 아이. 나도 목 아파요, 지금. 내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못 느끼냐? 그래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보통 풀어, 이런 문제들을. 원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정석이긴 하나. 두 번째 문제. 이거다 쓸게요. y는 2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 더하기 1제곱. 정의역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증가 감소를 꼭 알 필요가 있느냐, 그냥 막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 대입하고 플러스 1 대입하고 답 나오지 않아요? 네, 물론 나오긴 해요, 답이. 너 확실히 해두자 이거죠. 요것도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요거 그래프도 그릴 수 있겠지만 두 개 곱한 모양을 그리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요 플러스 1의 정체가 여기서 나온 건 알고 있죠? 이해가요? 요거 아닌가요? 요 플러스 1은 지수 법칙에 의한다면 요거 아니에요? 곱하기이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해서 쓴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분해해서 보면요. 준식을.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아? 3의 요거는 이거 아닌가요? 뒤에 거. 음수 지수는 역수.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밑이 3분의 2짜리인 지수함수인 거예요. 거기에 3배를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이해감? 그러면은 이건 무슨 함수게? 감소함수거든.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니까 이제 반대겠죠? 정의역 중에 큰 걸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올 거고요. 작은 걸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올 거예요. 최대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요거다 대입할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란 뜻입니다. 3분의 역수인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3한 값 2분의 9일 거고요. 최소값은요. 1을 대입한 값. 그럼 3분의 2에다가 3을 곱한 값 2가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원래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거구나 라는 건데 나온 김에 잠깐 해볼까? 내가 이런 거를 니들 그 중간고사 시험범위 도형의 이동에 맞춰서 해줄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한번 해봤을걸요? 얘랑 a 곱하기 fx 왼쪽 그래프를 어떻게 해야 오른쪽이 되는 거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곱하기 3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y는 3분의 2의 x제곱이고 하나는 여기에 3을 곱한 모양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것도 도형의 이동이거든. 어떻게 바뀌어요? 헤헤. 니들 그 도형의 이동에서 이런 거는 기억나?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 시켰으면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알고 있죠? 뭐 얼마 전에 시험 봤을 테니까. 그쵸? 그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x 대신에 x 빼기 p를 대입한다. 이런 얘기 했어요. 뭐뭐 대신에 뭐뭐를 대입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식과 이식은 무엇 대신 무엇 대입한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그렇죠? 다시 쓸게요. y는 fx와 y 대신에 a분의 y를 대입한 식인 거거든요. 저게 사실은. 이해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의 y 대신에 a분의 y를 대입한 식이 얘인 거예요. 이 식을 양변을 a를 곱해서 만든 식인 거죠. 사실은 이게. y 자리에 a분의 y 대입하는 게 뭐게? 이게 x축과의 거리를 a배하라라는 그런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이게. 이런 거 한 적 있지 않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도형의 이동에서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거라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애들 막 이것저것 물어봤잖아. 특히 막 시험 직전에 나한테 카톡 보낸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친구들한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올 때마다 또 설명해 주려니.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y는 fx가. 그러면 앞에 곱하기 2가 붙어 있는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 이거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요? 원래 이 그래프에 y 자리에 2분의 y 대입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다? x축과의 이 거리를 2배로 늘려라 이렇게 요 거리만큼 한 번 더 늘려서 요 거리만큼 한 번 더 늘려서 요 거리만큼 한 번 더 늘려서
이런 점들을 지나가게 그래프를 그리는 이 함수가 얘다 라는 거였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앞에 곱하기 3이 붙어 있으면 이거는 3배 늘려라. 그러니까 저게 감소함수라 하더라도 감소함수 모양을 3배 늘려봤자 감소함수인 거죠.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프를 완벽하게 그릴 수 있을 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고, 그게 힘들면 아까처럼 그냥 간단하게 감소함수잖아. 정의역의 큰 값이 최소값, 작은 값이 최대값 하면 됩니다.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얘기를 억지로라도 해두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여러분 12월 이후에 삼각함수 배울 텐데 삼각함수에 이제 이런 개념이 나와요. 이런 개념이. 나중에 배우도록 하세요. 넘어갈게요. 아이고 이놈들아. 졸리면 이제 깨우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기 뭐야 캠 보고 수업해야겠다. 졸리면 깨우지 말아야 돼. 이것들이 졸고 있어. 7번 문제요. 정의역은 1부터 4까지입니다. y는 4의 x제곱 빼기 2의 x 더하기 4제곱 더하기 30. 이 그래프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아까 같은 타입이랑은 조금 달라요. 아까 같은 타입은 증가하는 그래프, 감소하는 그래프 한쪽이기 때문에 양 끝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데 얘는 좀 달라요. 얘는 참고로 그래프를 그릴 수는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거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그래프를 2번에 나누어서 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비슷한 문제 여러분이 그 고등수학 상에서 한번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기억나요? 이런 거 최대값, 최소값 찾는 문제 기억나요? 어떻게 풀었는데요? 어떻게 풀었는데요? 요걸 t라고 치환해서, 그치? t는 x제곱 빼기 4x야 라는 함수 하나랑 또 y는 t제곱 빼기 6t 더하기 1이야 라는 함수 2개. 그쵸? 이게 2개를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렸던 것이 기억나요? 예, 이게 그 문제입니다. 한 번에 가로축이 x축, 세로축이 y축인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치환을 시켜서 이렇게 2개의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것의 지수함수 버전이죠, 이게. 뒤에 가면은 로그함수 버전도 있을 거고 삼각함수 버전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치환하느냐? 주어진 식 중에 2의 x제곱 보이죠? 4의 x제곱 보이죠? 다시 할게요. 이 더하기 없애는 거 아까 배웠는데 기억나요? 그 3에 아까 이거 있었잖아. 이거 기억나요? 이 더하기를 어떻게 없앴죠? 이렇게 없앴죠. 그쵸? 기억나요? 좀 전에 했잖아요. 그쵸? 요 4도 없앨 수 있겠다. 그치? 다시 쓸게요. 4의 x제곱 빼기 요거를 2의 x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쓸게요. 같은 거 이해 가요? 지수법칙 더하기 30. 요건 참고로 16이죠. 이렇게 고쳐서 하나는 2의 x제곱이 등장했고 하나는 4의 x제곱이 등장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는 2의 x제곱, 하나는 4의 x제곱이 등장하면요. 2의 x제곱 쪽을 이렇게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러면 4의 x제곱 쪽은 뭐가 된다? t의 제곱이 돼요. 이거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게 제일 쉬운 치환법이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다 이해했겠지만 한 번 더 해볼게요. 3의 x제곱이랑 9의 x제곱이 나왔어요. 어느 쪽을 치환하죠? 네, 3의 x제곱 쪽을 치환합니다. 그러면은 9의 x제곱 뭐가 될까요? t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이해 가요? 오케이. 이게 제일 쉬운 치환에 해당해요. 참고로 지금과 같이 치환하면요. t 값은 0보다 크다. 이거 잊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해 갔나요? 이런 치환이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쉬운 치환이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의 함수 또는 하나의 방정식, 부등식 다 포함합니다. 하나의 함수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과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이 두 개가 같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함수식에 얘랑 얘랑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무엇을 치환하고 어떻게 쓰느냐면요, 앞에 있는 얘를 치환해요. 이렇게. 자, 그럼 질문. 뒤에 있는 쟤는 뭐게요? t제곱 마이너스 2. 이거 이해 가요? 이게 그거 하는 거잖아. 얘가 a 더하기 a분의 1인 거고요. 얘가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인 거잖아요. 이걸 a라고 보면 말이에요. 얘가 요게 a니까 요건 역수니까 a분의 1. 요거 제곱한 게 요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죠? 그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유치원 같아. 꼬꼬마 친구들 안녕. 미안해요. 더워요. 마찬가지예요. 그쵸?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는 거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빼기 2가 됩니다. 이해 가나요? 오케이. 그러면요, 아까는 얘를 치환했을 때 이런 범위를 갖는다면서요. 지금은 얘를 치환했어요. t는 어떤 범위를 가질까요?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바뀐다는 거에 주목해야 됩니다. t는 어떤 범위를 가질까요? 이때 t는 2 이상의 범위를 갖습니다. 왜죠? 여러분, 시험 범위였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죠. 아까 잠깐 보였잖아요. 그쵸? 요게 a면 요거 a분의 1이야. 그쵸? t가요, a 더하기 a분의 1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양수고요. 그쵸? 그럼 양수와 역수분의 1꼴을 덧셈한 모양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2 이상의 값만 같습니다. t는. 이거 이해 가나요? 졸려요? 야, 나 목 아파. 나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내내 그냥 목 쉬어가지고 맨날 목캔디를 하루에 몇 개씩 처묵처묵 하면서 버티는 줄 알아? 얼마나 목 아팠는데. 세 번째. 하나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하나는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누구를 t라고 놓고 나머지 식은 뭐라고 쓰느냐? 앞에 있는 2의 x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쓰면요, 뒤에 있는 쟤는 뭐가 될까요? 아까랑 비슷해요. 그쵸? 이게 a면은 지금은 a 빼기 a분의 a를 t라고 치환한 거고요. 얘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라고 써야겠어요? t제곱 플러스 2입니다. 이거 이해 갑니까? 이때는 t가 어떤 범위죠? 이게 방금 한 3번이 좀 됐어요. 10년은 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모의고사 30번 문제였습니다. 30번이 맞을 거예요. 뭐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정답은 맞아요. 애들이 신기하게. 저 t의 범위를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맞더라고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t의 범위는 뭐죠? 부채. 이때 t는 생각해봐. 이게 원래 t의 범위가 나온 게 정상이잖아, 보다시피. 그치? 근데 애들은 이걸 못 찾은 거야, t의 범위를.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풀었거든? 근데 그게 정답이었어요. 왠 줄 알아요? 얘는 t는요, 실수 전체가 다 나옵니다. 가능합니다, 얘는. 그래서 그게 약간 좀, 네, 쇼킹했던 건데요. 간단하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준다면 이런 거예요. 니들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고, 얘를 원점 대칭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죠. 이게 원점 대칭한 그래프인 건 이해 가요? 왜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에도 마이너스 y 대입했으니까 물론 y에 마이너스 y 대입한 거에 마이너스는 넘어간 거죠 이쪽으로. 따라서 얘는 하나는 y는 2x제곱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아까 배웠던 거죠? 하나는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이해 가요?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 가요? 얘는 얘가 정근선이고요. 얘는 얘가 정근선이 됩니다. 이해 가요? 그 두 개를 더하는 함수야. 그치?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하는 함수라고요. 그게 방금 얘기한 얘인 거죠. 이 두 함수를 더하면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이 높이 플러스 이 높이. x가 1일 때는 이 높이. 그러니까 x가 1일 때는 2의 1제곱 이 높이에 마이너스 2의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여기 x가 1이면 2분의 1. 높이만큼 빼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2에서 2분의 만큼 빠진 2분의 3에 저기 점이 찍혀요. 이렇게. 이거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이게 이 높이 플러스 이 높이예요. 물론 내려가는 건 음수고요. 이거 플러스 요거. 그러니까 왜 오른쪽 가면은 얘는 거의 무한되고 이쪽은 거의 0이니까 이쪽에서 끝까지 올라가요. 그래프가. 그리고 이게 원점 대칭이라 이 그래프도 원점 대칭 나오고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함수는 보다시피 치역이 전 실수가 다 돼요. 보다시피. 모든 실수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치환해도 특이하게도 치환을 해도 범위가 이렇게 전체 수가 나와버립니다. 요 개념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 시험 모의고사 볼 때. 시험지를 받고선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뭘까라고. 원래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저걸 아무도 모르고 왜 t가 실수 전범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이 그냥 풀어서 맞춘 거죠. 그냥 전체니까 틀릴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죠? 나중에 혹시 그 문제 보게 되면 알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치환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단순한 거 하나지만 말이에요. 나중에 유튜브 보고 다시 열심히 복습하세요. 자, 그럼 다시 해볼게요. 요거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요. 앞에 있는 뭐가 되고 이거는 t제곱. 요거는 16입니다. 16 곱하기 t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 16t 이렇게 플러스 30.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요. 하나는 어떤 그래프냐? 가로축은 x축, 세로축은 t축인 그래프로 이 지수함수는 모양이 이래요. 이거 이해 가요? 아, 저거 실제 x축 아니에요. 약간 스크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이거 스크롤. 가로는 이렇게 x, 세로는 t, 스크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t축이고 세로축이 y축인 거죠. 이해 가요? 얘는 아래 블록한 2차 함수로 이 축의 위치가 어디죠? 얼마? 8인 거고요. 졸려. 이거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요. 각각. 자, 하나씩 해봅시다. 첫 번째, 나는 정의역을 x 기준으로 1부터 4까지만 써요. x축은 여기 있네요. x 기준으로 1부터 4까지만 써요. 이렇게. 그래프를 요만큼만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에 1을 대입한 2부터 x에 4를 대입한 16까지가 바로 뭐의 범위다? t의 범위죠. 치환한 t라는 문자의 범위. 즉 이걸 통해서 t의 범위가 2부터 16인 걸 알아내요. 이거 이해 가요? 그럼 이제 나는 두 번째 그래프 t축. t의 범위가 2부터 16까지니까 얘 기준으로 2부터 16까지 이렇게 찾겠다는 거죠. 그래프를. 요만큼에서만 찾을 겁니다. 이런 거 예전에 했었는데 많이. 참고로 이쪽은 거리가 6밖에 안 되고 이쪽은 거리가 8이니까 오른쪽이 더 멀어요. 거리가. 그렇죠? 오른쪽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간 모양입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요. 최소값은 t가 8일 때 얼마죠? 어? 8, 64. 아이씨 짜증나. t 빼기 8의 제곱이 얼마야? 64. 30 빼기 64? 마이너스 34인가요? 맞아요? 네. 마이너스 34를 가질 거고 16일 때가 최대값. 16 대입하면 얼마죠?
64 빼기 34? 30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차 함수에서 t의 범위가 2부터 16까지면요. y의 범위는 마이너스 34부터 플러스 30까지. 마이너스 34부터 30까지. 이런 범위를 갖죠. 그래서 x의 정의역을 다음과 같이 정해주면 y라는 함수 값은 최대값 30, 최소값 마이너스 34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요? 슬퍼져요. 나 혼자 이렇게 막 되게 속상해. 뭐 그런 거를 잘 이해해 주길 바라고요. 졸려 죽을 것 같죠? 그 다음에 할 게 지수 방정식과 지수 부등식입니다. 이 책이 참 단원이 특이한 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한 단원에서 같이 배우는데 로그 방정식이랑 로그 부등식은 따로따로 배우더라고요. 보니까 단원이. 내가 봤을 땐 거의 그냥 한 묶음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지수함수 종류 2개 있다. 니들이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 연습한 거고요. 그래프를 못 그리는 지금과 같은 타입은 그래프를 2번 그려서 풀면 됩니다. 뭐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메가리가 없어? 힘들어? 눈이 막 이렇게 감겨요? 이거 어디 갔어? 네, 이거 여기 있다. 잠 깨는데 필요한 아로마 리프레싱 오일 좀 발라줄까요? 아, 이것도 있어요. 이거 여러분 까먹고 있었죠? 이것도 있어요. 껌 줄까요? 눈깔에 힘 안 줘?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들어.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내신이 아닌 과목을 선행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애들이 관심이 없거든 별로. 그치? 당장 다음 기말고사 범위를 수업하면은 막 되게 집중하거든 애들이. 근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건 선행할 필요가 없어. 굳이 그냥 짧게 한 2달 분량? 학교 진도상으로 2달이니까 책으로 따지면 한 반권 정도 분량이거든. 그만큼만 선행하면 돼 솔직히. 대신에 이제 그건 가능해야 돼. 나는 저걸 한 번 들어도 100% 기억할 수 있고 응용도 제법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갖추면 돼. 무슨 말 이해 가니? 옛날에 우리 대학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신입생이 들어와서 120명인가? 신입생 120명을 이렇게 딱 강의실에 모아놓고 미적분에 대한 강의를 한 2시간 하셨대요. 그리고 테스트를 바로 봤대요. 수업을 얼마큼 이해했는지를. 근데 120명 중에 한 2명 정도만 이해했다고 합니다. 수업을. 그러니까 자 오늘 내가 완전 새로운 거 알려줄게. 자 2시간 동안 수업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그 수업 한 다음에 시험 바로 본 거예요. 그거를 바로 즉석에서 바로 이해해서 소화하는 학생은 120명 중에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표가 뭐다? 그 120명 중에 2등 안에 들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갖추면 선행이 필요 없습니다. 그쵸? 왜? 나 오늘 학교 선생님이 처음 보는 거 알려줬어. 그래도 얘는 그걸 흡수할 수 있거든, 바로. 저거 별거 아니네. 다 이해하거든. 그게 안 되는 나머지 118명의 학생들은 약간의 선행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치? 약간의 선행. 근데 그것도 많이 선행하면 안 된다고. 지금 봐봐요, 이것도. 불과 한 학기 분량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함수쯤 하면은 되게 즐겁게 보고 있겠지. 그치? 학교에서 어디 나가니? 진도. 아, 그러면 한 수년쯤 배우면 재밌을 거예요. 그쵸? 어? 학교 수업보다 한 보름, 한 달 앞서서 배우면 그건 재밌어요. 쏙쏙 들어가고. 근데 이런 거 배우면 재미가 없다고. 안 들어간다고, 머릿속에. 안 그래? 아까 뭐 했던 뭐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근데 고2 애들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막상 닥치니까 한단 말이야,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힘들다고 나는 이게 시험이 끝난 직후인데다가 결석률 50%인데다가 선행 진도를 나가는 바람에 관심도가 뚝 떨어진. 게다가 나는 오늘 컨디션 완전히 목도 쉬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는. 내가 얼마나 힘들겠니? 좀 이해해줘라잉?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뿐 아니라 사실은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이 다 한통속이거든요. 사실은 한 번에 다 배우면 돼요. 사실은 이거. 다시 할까요? 맨 처음에 배운 게 지수 함수잖아요. 그쵸? 요 바로 다음 단원에 아마 로그 함수 아닌가? 여기서 나왔나? 안 나왔지? 여기서 아직. 그치? 로그 함수도 다음 단원이죠? 그쵸? 예. 로그 함수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실은 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요것만 이해하면 설명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통째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솔직히. 그 다음 이 넷도요.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내용이. 교과서로 따지면요. 이거 4개 다 합쳐봤자 교과서 3장 분량밖에 안 돼요. 이게. 되게 짧아요. 이게 내용이. 핵심 내용도 별로 없고요. 지수방정식은 그냥 이런 거야. 그냥 간단하게 룰만 얘기해주면 이런 거죠. 밑을 같게 하라고. 그게 안 되면 로그 씌운다 이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은 8 이런 게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예요. 지수에 x가 들어와 있는 등식. 지수방정식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혹시 이거 양변 밑을 같게 할 수 있나요? 있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그치? 그러면요. 정답은 이렇다 이거예요. x는 3. 왜요? 왜냐면은 이 함수가 1대1 함수라서 그래요.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요? y는 2x제곱이 얘고요. y는 8은 얘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방정식을 푼다는 걸 뭘 의미해요? 하나는 이 그래프, 하나는 이 그래프. 교점 찾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왜? 1대1 함수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 개가 누구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8이 2의 세제곱인데 얘랑 같으려면 x3밖에 더 있겠냐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입니다. 방정식의 푸는 가장 기본 풀이. 로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로그도. 이거 잠깐만. 짝이 안 맞는데? 잠깐만. 야, 이쪽에 지수 써야지. 그치? 이쪽에 지수 부등식. 지수. 그치? 로그 방정식. 그래야지 로그가 되는 거지. 그치? 함수, 방정식, 부등식 이렇게. 이게 가지고 무슨 말인지. 근데 로그 방정식도 동일해요. 사실은 얘는 밑이 다른 것 자체가 거의 없어요. 밑이 같은 것밖에 없어. 사실은 얘는. 단 차이가 있다면은 얘는 이런 건 있긴 해요. 진수가 0보다 크다는 거를 까먹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요. 지수 함수 값이 0보다 큰 걸 까먹지 말아라. 라는 것처럼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이런 걸 풀거든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얘를 풀면은 2x제곱은 8이고, 그렇죠? 얘를 풀면은 2x제곱은 마이너스 3이에요. 얘를 풀면은 아까처럼 x3 나올 거고요. 얘를 풀면요. 이쪽 해가 없답니다. 왜? 이 함수랑 이 함수랑 교점이 없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음수끝까지면은 교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지수 방정식 끝입니다. 지수 부등식은요? 개념 끝났어. 오늘 개념 다 끝내버리고 이제
남은 시간 내내 문제만 풀까봐 그냥. 지수 부등식은요. 이거는 밑이 1보다 크면 아까 얘기했죠. 증가함수잖아요.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고 그쵸?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수 부등식은.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8보다 크다. 8이요? 2의 세제곱이죠. 정답은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고요? 밑이 2짜리인 함수는 지수함수는 증가함수라서. 다시 할게요. 이게 뭘 찾는 거였는지 기억나요? 다 고1 때 했던 거야. 하나는 y는 2x제곱이라는 이 그래프 그리고 하나는 y는 8 그려서 뭐 찾는 거죠 우리가?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는 거 찾는 거잖아. 위. 그치? 위가 여기 아닌가요? 위? 지수함수가 위에 있는데 여기. 얘들은 교점 기준으로 오른쪽이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교점 3을 기준으로 오른쪽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은 밑이 2보다 크면 증가함수라서요. 지수, 부등호 방향, 지수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밑이 2분의 1짜리 뭐 이걸 푸시오. 예를 들어서 이러면요.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인 건 이해 가요? 밑이 같죠? 2분의 1, 2분의 1. 이때는요. x 부등호 방향 2를 쓸 때요. 방향을 반대로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때는. 이건 감소함수라서. 그것만 알면은 끝나요. 그 얘기가 여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서. 그러니까 개념은 이걸로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문제 막 풀면서 연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배웠던 1단원 지수, 2단원 로그,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 방정식, 부등식, 로그함수, 방정식, 부등식까지 해가지고 지수 로그를 그냥 개괄적으로 하나 배운다가 수원의 초반 3분의 1 목표입니다. 이제 문제만 풀면 되나? 나 요거만 하고 3교시는 상담할까봐. 야, 오늘 힘내서 열심히 많이 풀어놔야 니들도 여기 안 나온 친구들이 집에 가서 숙제를 많이 하는 그런 쌤통인 모습 보고 싶지 않니? 그 전에 먼저 애들이 죽게 생겼다, 야.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날 죽여요. 날 죽여 잡수셔. 오늘 그래 뭐 어차피 뭐 기말고사까지 뭐 7주나 남았잖아, 그치? 기말고사까지 7주나 남았으니까 뭐 천천히 하지 뭐. 너한테 벽에서 몸을 떼시오. 뭐. 아우 저 힘들어. 128페이지. 야, 내가 일부러 니들 지치지 말라고 좀 이 중간에 막 휙휙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할 거야? 아우, 안 보여. x제곱이지? 이 위에 지수가 x제곱이에요. 더하기 4가 32의 x제곱과 같다를 푸시오. 아까 얘기했죠?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모양 지수 방정식이고요. 푸는 요령은 밑을 갖게 할 수 있느냐, 밑을 갖게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밑을 갖게 할 수 있죠. 2의 거듭적으로. 그렇죠? 32가 2의 5제곱, 즉 2의 5제곱을 x제곱하는 개념, 즉 2의 5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지수끼리 같으면 되겠구나를 이용해서 x제곱 더하기 4가 5x랑 같다는 걸 풀면은 x값이 1 또는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해가요? 이해가요? 2번. 요거는 약간 트릭이 좀 담겨있는 문제입니다. 트릭. x 빼기 2에 x 빼기 4제곱이 3의 x 빼기 4제곱과 같다면 이 등식을 만족하는 것은 x는 얼마인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현재 지수가 같은 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지수끼리 같으니 밑끼리도 같겠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 좀 특이한 문제니까 그냥 따로 별도로 알아두시면 돼요. 뭐 메인은 아닙니다. 가끔 학교에서
낚시성 문제로 내는 거지 뭐 수능이나 이런 문제 필수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가끔 학교에서 낚시성 문제로 내는 거예요. 지수 첫 번째는요. 지수가 같으니 밑도 같겠다 라는 논리로 인하여 이쪽 밑인 x 빼기 2가 이쪽 밑 3과 같다는 걸 통해서 x5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해 가나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한데요. 설령 밑이 달라도 지수가 0이면 등식은 성립해요. 왜냐면 2의 영조곱과 3의 영조곱은 모두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가나요? 따라서 밑이 달라도 지수인 x 빼기 4가 0이어도 즉 x가 4여도 준식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거든요. 이해 가요? 그리고 드물게 어떤 형식이 있냐면요. 마이너스 a와 플러스 a의 짝수 제곱들 같다. 좀 드물게 이렇게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게 요걸 걸쳐놨거든요. 요걸 걸쳐놨던 얘기는 요쪽 밑이 양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밑이 양수인 거에서만 생각하세요라고 해서 만든 문제인데 요 조건을 또 무시해버리면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과 1의 4제곱은 같은 거잖아요. 그쵸? 여기 뭐 세제곱도 상관없고. 그러니까 가끔 이런 경우가 생겨요. 밑도 다르고 지수도 다른데 둘이 같은 거죠. 둘이. 이해가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 이런 거를 이제 섞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서 가끔 출제를 합니다. 요즘은 잘 안 보이는 패턴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이것도 써먹을 때만큼 써먹어서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가끔 여기저기 아마 등장은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과 같이 특수한 형태로 이렇게 두 개가 답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 요거는 그냥 약간 별종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제 9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할인. 예제 9번까지만 할 테니 남은 시간 동안 잠깐 쉬었다가 남은 시간 동안은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시고 두 명의 학생은 한 10분씩 상담을 합시다. 9번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상담했죠? 우리 한 명 더 왔어야 되는데 4의 x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2는 0을 푸시오. 방정식까지는 뭔가 마무리 짓고 요 다음 문제가 부등식이기 때문에 방정식까지 마무리 지려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요거 풀 수 있겠죠? 덧셈, 그러니까 지수가 덧셈인 거 풀 수 있겠죠? 이거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랑 같은 뜻이에요. 이해 가요? 요거? 그러면 이렇게 일단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풀어서 써볼게요. 이해 가죠? 아까 배웠던 치환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t면 요거는 t제곱이에요. 그쵸? 이게 t면 이건 t제곱이고요. 4, 3, 10이네. 그치? 그럼 t제곱 빼기 12t 더하기 32는 0꼴이 나와요. 간단한 2차 방정식이네. t값은 8 또는 4고요. 그쵸? 다시 t를 원상 복귀시키면 2의 x제곱이니까 이게 8 또는 이게 4를 의미합니다. 8은 2의 세제곱이고 4가 2의 제곱인 걸 이해한다면 x값은 각각 3과 2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해? 어렵지 않죠? 너도 오늘 다시 상담해야겠다. 야, 재상담. 어렵지 않죠? 네. 요렇게까지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9번까지 했어요.